한능검을 잘 보려면 수원을 알아야 한다. 한능검 단골 문제 정조대왕과 수원 화성을 잘 알려면 수원 화성박물관에 먼저 와야 합니다. 정조대왕께서 정치적 이상을 실현할 신도시 수원 화성을 건설할 때 가장 큰 힘을 준 신하 바로 정약용입니다. 시험에 엄청 나오죠? 화성 성역의궤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정말 자세히 친절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훼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래대로 복원하는 데 큰 역할을 했고요. 보통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건축물들은 복원한 건 잘 등재가 안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원 화성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것은 바로 화성 성역의궤 덕이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수원 화성은 우리나라의 성곽 축조 기법이 총망라된 성곽의 꽃이라고 불립니다. 그렇다면 그 전에 어떤 것들로 이렇게 이어져 오면서 발전이 됐느냐? 고맙게도 풍납토성이 이렇게 있네요. 아주 초기 단계의 성인데 요것도 시험에 나옵니다. 요게 이제 백제, 한성 백제 시대의 유물로 풍납토성 꼭 기억해 주세요. 정조대왕께서는 경제정책으로도 유명한 분입니다. 바로 신해년에 신해 통공을 발표해서 모두가 활발하게 자유롭게 상업활동을 하라. 그래서 금난전권을 폐지시키죠. 금난전권이 뭡니까? 난전을 금하게 하는 권리, 시전상인의 특권이었어요. 그 특권을 유기전은 그냥 살려주고 유기전을 제외한 나머지 시전상인의 금난정권을 폐지함으로써 상업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한 왕이 정조시죠. 정조대왕께서는 이 수원 화성에 행차하신 것으로 유명하지요. 왜냐하면 아버지 사도세자의 무덤이 있었고 수원 화성을 신도시로 개발하려고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에 출제될 때 이 그림들 많이 나옵니다. 임금이 어딘가로 행차할 때 모습을 그린 그림, 행행도, 원행도 여러 가지 표현으로 나오는데요. 특히 지금 보시는 그림은 정조께서 어머니 해경궁 홍씨가 회갑을 맞이했을 때 아주 대규모 수행원을 이끌고 7박 8일 동안 수원 화성에 왔을 때의 그림이에요.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요 마지막 그림 아주 중요하죠. 이게 순서상으로는 처음에 한강을 넘을 때고 이제 돌아가실 때 또 다시 한강을 넘기 위한 넘을 방법이 없잖아요. 다리를 지을 수도 없고 이때 바로 정약용 선생이 제안하고 정조께서 또 의견을 합해서 만든 배다리입니다. 엄청 시험 나옵니다. 배다리. 정약용 하면 거중기 배다리. 아이고 시장님.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또 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선 씨 또 수원을 찾아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주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야말로 경색씨에 정말 감사해요. 수원을 너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젠 식구예요. 식구예요. 근데 이 신풍루가 정확하게 무슨 뜻인가요? 한자로 돼 있긴 한데 새로운 풍요로운 도시 누각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다른 뜻으로 보면 새로운 따뜻한 고향이다라는 뜻도 돼요. 정조는 이곳에서 풍요로운 도시를 꿈꿔서 조선을 부흥시키려고 했던 실험지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행궁을 또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행궁이 움직이는 궁은 아니죠? 궁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왕이 움직이는 거예요. 전국에 행궁이 조선시대 한 70여 곳 엄청 많았죠. 임금님이 다니면서 거쳐 기거할 곳이 행궁인데 그 중에서 제일 큰 곳이 이 수원 화성 행궁입니다. 국내 행궁 중에서는 가장 큰 궁이 바로 수원 화성 행궁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정조대왕은 이 행궁에 오시면 이제 행궁으로 쓰시고 네. 정조대왕이 떠나시면 평소에는 여기는 어떤 용도가 되나요? 유수라고 마을 사도, 수원에 사도가 있잖아요. 유수라 그랬는데 그 유수부의 직무실 그리고 식구들이 기거하는 곳입니다. 그럼 쉽게 얘기하면 수원시청하고 관사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대로 이어졌으면 시장님이 여기서 근무하시고 들어가야 돼요 지금. 가족들 여기서 주무시고. 예. 정조께서는 얼마나 자주 오신 거죠, 이곳을? 기록에 의하면 굉장히 많이 오셨어요. 1790년도부터 1800년 10년 사이에 13번을 다녀가셨어요. 대규모 퍼레이드는 한 6번 정도 대박. 자주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은 꼭 오신 거고 1년에 두세 번 온 두세 적도 번 온 있으시다는 적도 있고. 건데 이게 바로 그 정조대왕의 효심 때문 아니겠습니까? 네. 아버지 그 사도세자에 대한 효심이 지극했던 분이 바로 정조이신데 1795년이죠? 그때는 을묘년. 을묘년. 어머니 해경궁 홍씨 회가변이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때 정조대왕의 발자취가 이 행국에 여러 곳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 곳에 예,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가야죠. 방금 저희가 지나온 곳이 이제 봉수당인데 맞습니다. 이 봉수당의 명칭 유래는 제가 정확히 압니다. 정조가 어머니 해경궁 홍씨의 건강을 기원하면서 만년의 수를 받들어 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와, 봉수당이 원래 수원 유수가 나랏일을 살피는 동원으로 사용됐어요. 화성 행궁 건물 중에서는 가장 으뜸 건물입니다. 정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득 궁금해집니다. 시장님, 어머니 회가변이면 정말 큰 행사잖아요. 당연히 그 도읍인 한양에서 치렀을 줄 알았는데 왜 정조는 굳이 수원에서 치렀을까요? 야, 그 좋은 질문이에요. 경석 씨, 정조가 임금으로 즉위했을 때 가장 먼저 한 말이 뭔지 아세요? 형님이래네. 시장님, 저 한국사 만점 출신이에요. 아, 맞아, 만점 출신. 드라마도 엄청 봅니다. 과인은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효심이 지극했던 정조였는데요. 사도세자의 묘가 있는 이 수원에서 어머니 해경궁 홍씨의 회가변을 치르는 게 옳다. 근데 신하들은 되게 반대했어요. 그 반대를 무릅쓰고 내려오셨어요. 그러고 보니까 사도세자하고 해경궁 홍씨가 동갑이잖아요. 맞아요. 어머니 해경궁 홍씨가 회갑이면 만약 살아계셨다면 여기서 동시에 하시는 그러네요. 의미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어머니 잔치도 해드리고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까지 달랜 거네. 그 당시에 퍼레이드에 무려 6천 명의 사람들이 함께했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대규모 퍼레이드였는데요. 수원 화성문화제에서 이번에 그걸 재현하려고 경복궁에서 수원화까지 완벽하게 재현하려고 노력했는데 어마어마했습니다. 아니 그 정도면은 제가 볼 때 유네스코 무형유산으로 등재돼야 될 것 같은데요? 안 그래도 지금 저희가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될 것 같습니다. 이곳은 이제 봉수당을 지나와서 저희가 낙남원 앞에 있거든요. 일제강점기에도 원형이 훼손되지 않은 유일한 건축물이 낙남원이죠. 맞습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건물인데요. 을묘년에는 이곳에서 특별 과거 시험도 한양에만 보던 게 아니라 수원에서 보자. 그리고 어르신들을 모셔서 각종 위로 잔치도 열었던 아주 특별한 곳입니다. 원행을묘 정리의궤라는 책을 보면 정조께서 당시 행차할 때 백성들이 혹시 자기 때문에 피해가 되지 않을까 되게 각별한 신경을 썼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각 마을마다 개인이 임금님한테 진상을 절대 하지 마라. 그리고 악기를 연주할 때도 새로 만들지 마라. 있던 것을 고쳐서 만들어라. 이렇게 그야말로 백성을 생각하는 백성사랑 아이콘이었어요. 방금 우리 시장님도 그 시민 어린이들이 이렇게 지나가도 전혀 뭐라고 하지 않고 말이죠. 정조와 같은 지금 애들아 일로 지나가. 괜찮아. 시장님 촬영은 괜찮아. 이렇게 지나가고 왔다 갔다 어디 갈 일 있으면 돌아가지 마. 제가 그 한국사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사실 정조께서 이제 1800년에 승하를 하셨잖아요. 50세를 채우지 못하셨는데 안타깝지만 그 부분도 저는 감동이었어요. 정조의 승하는 곧 순조의 즉위고 순조가 즉위했을 때 신유박해까지 이어져요. 그다음에 아시죠? 그게 1801년이거든요. 맞아요. 그거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정조가 총애했던 정약용, 정약전 형제가 유배를 떠나. 그래서 그분들이 강진, 흑산도로 각각 유배를 가서 수많은 책들을 써요. 그게 한능검에 엄청 시험에 나오고 1800년, 1801년 상당히 외우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딱 그 1800년에 승하를 하셨기 때문에 승하와 신유박해가 이어진다. 수험생에겐 너무나 감사한 역시 일이죠. 만점. 아이고. 이곳은 정조의 어진을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화령전 아닙니다. 네, 옛날에는 어진 임금님의 그림도 왕처럼 생각했어요. 눈비가 올 때 이 어진을 보호하기 위해서 디귿자 배치, 지금 보이시죠? 디귿자 배치는 화령전에서만 볼 수 있는 아주 독특한 구조여서 최근에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됐습니다. 어진을 들고 일로 비 맞고 나오는 게 아니라 저 디귿자 복도 쪽으로, 그죠? 그렇죠. 와, 대박입니다. 제사 지내던 곳이니까 아무래도 아들 순조가 많이 찾아왔겠네요. 순조가 제일 많이 왔는데 그 뒤에 헌정, 철정, 고종까지 다 찾아오셔서 술잔을 올린 곳입니다. 여기가. 와, 순원철고까지면 이제 세도 정치기 지나서 고종 조선 때까지도. 말기. 예. 와, 아니 그러잖아 시장님. 이 수원 화성 또 행궁 제가 이거 둘러보니까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아무래도 건축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겠죠? 원래 정약용이 설계할 때는 10년을 생각했어요. 그런데 무려 2년 9개월 만에 이걸 완성시켰습니다. 그렇게 빨리요? 거중기 때문이구나. 역시 만점 자시네. 자, 정약용 선생이 기기도서를 참고해서 만들어낸 거중기입니다. 이 거중기가 있었기 때문에 수원 화성을 원래
10년 계획했었는데 훨씬 단축해서 완성을 시킬 수 있었던 거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르래가 4개예요. 그래서 양쪽으로 사람들이 나누어서 2개씩의 도르래를 이용해서 무거운 물건을 가볍게 들어 올리는 거죠. 직접 보면 더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오감으로 기억해야 시험 문제 금방금방 생각나요. 정약용의 거중기, 기기도설 참고. 거중기 같은 첨단 장비도 있었지만 세계적으로 정약용의 계획도 설계도 잘했고 더 중요한 거는 인부들을 임금을 줬어요. 강제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효율적이었고 심지어는 인부들 복지 제도까지도 아주 섬세하게 신경을 써서 작업 단축이 빨리 된 겁니다. 자, 지금 보신 거 지금 화성은 성벽을 하나 채우고 있는 돌인데요. 글이 써져 있잖아요. 저게 뭐냐면 바로 이 공사를 한 사람의 이름입니다. 공사 실명제를 도입함으로써 공사하시는 분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공사를 하도록, 그리고 적절한 임금을 다 지급을 한 거죠. 그냥 일을 부린 게 아니라. 그랬기 때문에 수원 화성은 누구나 다 한 10년 넘게 걸릴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정약용의 거중기 등을 비롯한 첨단 기술과 이런 정조의 선정 때문에 3년이 걸리지 않은 이 쾌거를 이뤄낸 겁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그럼 혹시 이번 방문 통해서 정조대왕과 수원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알게 되셨나요? 저는 이제 한국사를 공부할 때도 상당히 정조를 존경했었는데 이제 직접 와서 이런 이 흔적들까지 경험을 하고 나니까 완전 더 광팬이 됐습니다. 서장대에서 그 장용영 국왕 친위부대 훈련 지휘한 거. 바로 여기입니다. 뒤에. 어머! 저기 불빛 보이시죠? 저희가 서장대입니다. 여러분 저기가 서장대입니다. 야, 저기서 그러면 군사훈련 총 지휘를 하신 거죠. 대박. 자, 이곳이 바로 서장대. 맨 위에 있는 이 자리가 바로 정조대왕께서 이렇게 친히 앉으셔가지고 장용용 외영의 훈련 모습을 밤에도 이렇게 지켜보셨던, 지금야 이렇게 건물이 많습니다만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아래까지 잘 다 둘러 보이는 곳이 바로 이 서장대죠. 자, 장용용 하면 정조입니다. 그리고 또 규장각에서 초보 문신들을 재교육하신 거, 초계 문신제도 정조가 직접 또 하시고 했잖아요. 예. 그야말로 문무겸비한 융합인재. 한능검에서 조선시대 왕과 관련된 문제는 정말 많이 출제가 되죠. 그런데 요즘 경향이 어떠냐면 왕의 이름을 괄호로 넣고 그와 관련된 것들을 이렇게 쫙 나열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왕과 관련된 것은 무엇이냐, 또 선지에 출연을 하는 거예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럴 때 그 왕과 관련 있는 키워드들을 알아두면 좋습니다. 일단 업적들 중요하겠고, 또 하나의 힌트가 될 수가 있는 게 그 왕대에 활약했던 신하의 이름. 정조하면 무조건 정약용을 떠올리시는,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이 최재공 선생도 만만치 않았다. 정조의 정치적 동반자입니다. 정조대왕 관련해서 가장 또 많이 출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장용영이죠. 국왕 친위부대인 장용영을 설치한 왕 정조입니다. 그런데 장용영이 내영과 외영으로 나뉘어요. 내영은 안쪽이니까 당연히 한양이겠죠. 그리고 외영이 바로 이 수원 화성에 설치한 것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무기들을 가지고 수련을 해서 평소에 외침으로부터의 방어, 전쟁에서의 공격 기능까지 갖추고 국왕을 또 친위할 수 있는 그런 부대, 장용영 정조. 자, 이 모습이 장용영 대장의 의복입니다. 위험 있죠. 장용영의 병사들이 항상 뭘 보면서 무예 훈련을 합니까? 그 유명한 무예 도보 통지. 와우,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무예 24기가 있는데 그전 사도세자 때 만들어졌던 무예 18기에다가 6기가 더해진 24기가 무예 도보 통지. 정조하면 무예 도보 통지 장용영 엄청 중요해요. 자, 이곳은 수원 화성에서도 아주 그 유명한 구조물이죠. 공심돈을 모형화한 것입니다. 공심돈이 왜 공심돈이? 공, 빌공, 심, 중심심. 가운데가, 여기 보세요. 가운데 비어있잖아요. 누가 들어가 있어요? 병사들이 무기도 쏘고 밖에도 감시하고. 모서리 쫙 한번 돌아보세요. 자, 그 시대에 여기가 둥그러요. 이게 곡선을 형성, 마치 그 아이폰 처음 나올 때 이렇게 모서리 이렇게 된 거, 그죠? 이거를 그 시대에 아니 네모 반듯하면 될 텐데 왜 이랬느냐 하고 여쭤봤더니 세상에 정조께서는 아름다운 것이 무서움일 수 있다. 직접 현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수원 화성이 한능검에 출제될 때 가장 많이 그 자료로 나오는 건축 구조물이 바로 이 공심돈입니다. 우리나라 성곽에서 절대 찾아볼 수 없는, 유일하게 수원 화성에서만 볼 수 있는 공심돈. 무슨 뜻인지 말씀드렸죠? 가운데가 비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적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하거나 아니면 감시할 수 있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정조께서 미적인 감각이 대단하시다고 그랬죠? 지금 이 보이는 건 각져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보는 건축물의 구조죠. 저기도 각져 있고요. 하지만 저 반대편은 살짝 보여주세요. 곡선. 와우!
그 당시에 저렇게 곡선으로 건축물을 만들었다는 거 이게 대단한 거죠. 아니 왜 쓸데없이 그랬느냐 할 수 있겠지만 아니죠. 건축물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었다면 전투력은 더 어마어마할 것이다라고 적이 예상하게끔 만든 겁니다. 정조대왕의 재치. 자, 이제 다 내려왔습니다. 서장대가 얼마나 높은지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 정도 높이에서 지금 이런 건물들이 없다고 치면 정조께서 그 군사 훈련하는 모습을 다 이렇게 동서남북 방향으로 지켜보실 수 있었던 거예요. 강영룡의 훈련 모습. 자, 여러분 오늘 저 오감을 다 동원해서 신청을 하셨으니까 이제 정조 수원과 관련된 한림검을 다 같이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수원을 알아야 한림검을 잘 볼 수 있다. 자, 지금 서장대를 올라가고 있는 중간인데 저는 괜찮거든요. 저 진짜 사나이 출신이어서. 근데 스태프분들 조금 힘들어합니다. 근데 이만큼 서장대는 위쪽에 있어서 그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강영영의 훈련 모습을 정조께서 지켜보십니다. 요거 오감으로 기억하세요. 우리 스태프들의 지금 처참한 모습입니다. 아, 이거 보십시오. 완전 산등성이를 타고 올라오는 적을 바로 가까이서 처치할 수 있게 구멍의 각도가 완전 가파르잖아요. 물론 이제 수원 화성에서는 적과의 싸움이 있었던 적은 없긴 합니다만 설사 적이 침략해도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는 설계가 되어 있는 수원 화성 유네스코 세계유산. 자, 이곳은 아까 그 구멍하고 다르죠. 완전히 위가 뚫려 있는데 이곳이 이렇게 대각선으로 비스듬해요. 그래서 몸을 병사들이 숨겼다가 다시 저기 오면 총을 쏘고 다시 몸을 숨겼다가 다시 화살을 장전하고 다시 화살 쏘고. 아, 저기죠? 유네스코 세계유산. 날씨가 좀 쌀쌀한데 사실 좀 준비한 게 있어요. 뭘요?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아유, 뭐 또 이렇게 초대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아이고, 세상에. 뭔가요? 오, 이거 뭐 무슨 약인가요? 무슨? 이게 바로 정조의 백성사랑 약입니다. 이게요? 정조가 네. 일사병 예방을 위해서 한약도 개발했는데 그 한약이 첩사단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또 여름에 너무 더우고 그러니까 신하들 더울 때 마시라고 제호탕이라고 만든 건데 오늘은 추운 날이니까 이거 따뜻하게 드셨습니다. 아, 이게 그러면 제호탕이에요? 네. 아, 여름에는 차갑게 마셔야 따뜻하게 마시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가을 날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 좋네요. 이게 달지도 않고. 시원한 약도 따뜻한 약도 들어가시죠. 아, 여기서 더 시원하면 저 얼어요. 어이구. 아, 이거는 그 상품으로 개발해도 괜찮겠는데. 카페에서 하고 있어요. 누구랑 얘기하시고 개발이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 네. 제안을 주셔서 개발 한 번을 드리려고 했더니 그랬는데